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완전 그지같은 아비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자식의 인생까지 망쳐버리는 그런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 개처럼 왈왈 짖으며 온 동네에서 핵 진상을 떨던 할배, 그 업보가 결국엔 지 자식 인생을 박살냈습니다. 원제, 여자친구에게서 파혼 통보받았어요. 배경 설명 없이 그냥 딱 결론만 쓰겠습니다. 이번에 상견례를 했는데요. 여자친구가 결혼을 접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거나 시간을 갖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예 없었던 일로. 거기다가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헤어지자는 거죠. 결혼도 싫고 연애도 안 하겠답니다. 그냥 다 싫대요. 이유는 바로 저희 아버지. 그냥 얼굴만 봐도 아니 목소리만 들어도 구역질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이었죠. 23일에 상견례를 했습니다. 뭐 다 그렇듯 양가 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요. 사실 뭐 여기까진 문제가 없었습니다. 분위기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그 자리가 끝나자마자 얘기를 좀 하자고 하더니 저를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고 거기서 그럽니다. 자기는 이 결혼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못하겠대요.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래? 라고 물었는데 얘가 말이 없습니다. 와, 이때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한 2분, 3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얘가 갑자기 막 엉엉 울면서 뭐라 하는데요. 와, 이건 진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저희 아버지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오빠 아버님 성함이 정땡땡 맞지? 딱 이러더니 놀란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여친 입에서 당신의 생년월일까지 모조리 다 튀어나옵니다. 정확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놀래가지고 아니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었는데 또 말이 없어요. 그냥 울기만 합니다. 계속 울어요. 참고로 저희 여자친구는 동네 내과 간호사입니다. 2년 전까지 대학병원에 있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한 6개월 쉬었다가 교대 근무가 없는 이곳으로 오게 된 거죠. 솔직히 돈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서 그래도 중환자실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거 이게 너무 좋다며 작은 의원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평소에 뭐 환자, 병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했어요. 간혹 얼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왜 그래? 오늘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 아니 그냥 일이 많았어. 피곤해. 이 정도가 끝이었죠. 그런데 이게요.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저희 아버지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여하튼 저희 아버지 신상에 대해 다 알고 있길래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계속 물었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하는 말.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가요. 소위 말하는 그 병원 블랙리스트라고 합니다. 그것도 최악이래요. 특히 행패를 부린 일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엄청 많대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도 좀 권위적이고 똑단적인 그런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밖에서 민폐를 끼치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요. 아닙니다. 여친 입에서 나온 저희 아버지는요.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일단 제가 들은 것 중에 당장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써보자면 하루는 대기 환자가 한 20명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나라 10년 단거리니까 지금 바로 진료를 볼 수 있게 해라 길터라 라고 했답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했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버럭했대요. 욕설을 날리며 내가 직접 원장이랑 이야기를 한다. 이 그지같은 년아 저리 비켜! 이러면서 막무가내로 밀치고 원장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거 쓰면서도 뭐지 싶고 미치겠네요. 그리고 또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들어오는 걸 보고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했는데 이걸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아무 반응도 없다가 진료를 볼 때 그 원장님한테 여기 이 병원 간호사들 하나같이 싸가지가 없어. 인사를 안 해 인사를. 이 얘기를 진료실 밖에서 다 들릴 정도로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원장님도 당신의 그 스타일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앞에서만 아이고 예 이러고 뒤에서는 욕을 한다고 해요. 저런 사람들은 그냥 무시를 하는 게 답이다 이러면서 원래 뭐 짐승과는 말이 통하는 게 아니라며 이런 소리까지 했다고 하는데 남들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정말 돌아버리겠네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수납을 할 때 가짜 돈을 들이밀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가짜 돈이다 이러니까 또 난리치고 결국에 이거 신고하면 경찰서 가요? 이러니까 그제서야 뭐라 궁시렁대면서 진짜 돈을 꺼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루는 아버지한테 전화가 걸려오더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파주에 있는데 버스 타고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다. 내가 늘 먹던 약 그거 알지? 그 처방 좀 끊어가지고 약국에 좀 갖다 놔라. 이러면서 심부름을 시켰다고 해요. 당연히 안 된다 하고 바로 끊은 뒤에 일을 보는데 2시간 정도 뒤에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난장을 깠다고 합니다. 병원을 뒤집어 버렸대요. 심지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말이죠. 뭐 이거 말고도 들은 거 엄청 많습니다. 거기다가 여친이 말을 하지 않은 것까지 이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진짜 어디든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친이 엉엉 울고 있는데 감히 위로조차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우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 모두가 저희 아버지를 혐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오면 비상이 걸리고 7색 8색을 한다네요. 이게 믿기지가 않으면 내일 병원에 오랍니다. 오면 CCTV 보여준다고. 비록 목소리는 안 나오지만 전부 다 보여줄 수 있대요. 당신의 그 행패들을. 상견례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싫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행패 부리고 욕하고 난리칠 때의 모습과 또 반대로 상견례 자리에서의 그 멀끔한 모습을 보니까 그게 더 무섭고 소름이 끼쳤다고 해요. 차라리 상견례 상에서도 병원에서 보였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면 그냥 사람이 원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사람과 자리,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싫답니다. 자꾸 구역질이 올라온대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기는 이 결혼 절대 안 할 거라고 하네요. 미안하지만 저랑 결혼해서 아버지 얼굴 볼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역겹다고. 토악질이 올라온대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요 혼자 산 지가 벌써 15년 넘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혼자 자취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모습 정말 싫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싫어했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 이게 제일 싫었습니다. 자식으로서 회피하면 회피고 또 무관심이라면 무관심인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왜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지 또 어떤 병으로 어떤 약을 타먹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그냥 아예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이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아직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최소한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정도? 그 정도는 하고 살겠지 싶었는데 진짜 이럴 줄은 몰랐네요. 그렇게 상견례가 끝나고 아직까지 본가에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엄마는 너무 참하다며 엄청 좋아하시는데 이걸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감도 안 오네요. 여튼 그렇습니다. 저는요 얘랑 꼭 결혼을 하고 싶어요. 아니 만약에 정말로 결혼이 안 된다면 그래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지금처럼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하지만 여친은 그 모든 걸 그만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억지로 연락을 하고 있긴 한데요. 솔직히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란 인간 절대 용서가 안 되는데 해서 이참에 확실히 연끈을 가고 정도는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급한 일이니까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제 제가 뭘 어찌 해야 하는 걸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람 죽어요. 댓글 1번 이름과 생년월일이 정확하다라는 부분에서 그냥 끝이죠. 여친 말이 100%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런 만큼 CCTV 같은 건 볼 필요도 없죠. 이야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친아비가 이런 식으로 자식 인생에 똥을 확 뿌리네. 여튼 이건 답이 없어요. 그냥 쓰니가 놔줘야 하는 겁니다. 설령 아비랑 연을 끊는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게 너를 볼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길 거고 또 연 끊으면 네 애비 성격상 그냥 가만히 있겠냐고 또 찾아가가지고 지랄하겠죠. 2번 제가 여친이라 해도 이 결혼은 절대 추구도 안 합니다. 쓰니가 안쓰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여친에게도 딱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인데 그런 쓰레기를 어떻게 씹으로 여기면 살겠냐고. 게다가 연 끊는 거 그거 쉽지도 않고 또 끊는다 해도 쓰니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둘 사람이 아니라는 건 너도 알잖아요. 이제는. 그죠? 3번
이게 자작이 아니라면 이대로 헤어져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결혼도 안 하고 연애만 해도 좋다고 했습니까? 근데 님 여친은 님을 볼 때마다 그 얼굴이 겹쳐 보일 거고 엄청난 고통일 텐데, 그리고 그런 걸 님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야,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네요. 피는 못 속인다고. 님도 참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소름 끼치고 너무 무서워 울면서 놔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자기 욕심에 붙들겠다. 야, 그 아비의 그 자식 맞네요. 4번. 현직 간호사로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친 본 상황이라고 상상을 해봤더니 끔찍해요. 실은 저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잊히고 생생하게 떠오르는 진상 환자들이 몇 있는데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쩌다 길에서 마주치면 온몸에 소름이 쫙 돋고 그날은 재수 온 붙었다 이렇게 욕을 하며 침까지 뱉는, 그런데요. 그럴 지경인데 그런 사람이 만약 내 시아버지다. 와, 이런 미친. 어떡해. 게다가 식장에 그 병원 근무자들 다 갈 텐데 여친이 알아볼 정도면 다들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비신부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봅니까? 또 그 진상력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 아니 어쩌면 더 할지도 모르죠. 아우,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5번. 솔직히 남자는 길 가다가 갑자기 벼락 맞은 꼴이라 세상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놔줘야죠. 여자는 지금 밥 한 끼, 차 한 잔 하는 것도 소름 돋고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울 텐데 어쩌겠나요. 특히 부모와의 인연, 이거 잘 안 끊어집니다. 그냥 남남으로 산다 해도 어디 뭐 저 멀리 지구 반바퀴 돌아가지고 외국으로 이민 갈 것도 아니고, 부모가 나를 낳은 이상 그게 아무리 쓰레기라 해도 그 인연 절대 쉽게 못 끊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 상처 주지 말고 놔줘요. 6번. 아, 이건 그냥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너무 안타깝다. 아니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저 개자씨는 도대체 왜 저러고 사는 거야? 대댓글. 왜긴요. 개니까 개처럼 짖으며 사는 거죠 뭐. 야, 이거는 안 되죠. 뭐 완전히 연을 끊는다라는 그게 있다 해도 자기 남편 얼굴 볼 때마다 그게 떠오를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거는 남자가 좀 불쌍하긴 한데 안 될 거라고 봐요. 아무튼 감사합니다.